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인 시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손미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014년 6월 13일 날 여성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일본에서 우리 학교, 조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2세, 3세, 4세가 되고 거기서 이제 사는 동안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국어 강습소가 조선학교가 되고 이 조선학교가 70년 세월이 벌써 넘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시민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일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무상화를 했습니다. 고교 무상화를 했는데 여기에 외국인 학교, 특히 이제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교만 무상화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차별을 실제는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끌려간 거에 대한 제대로 책임, 사죄, 처벌, 배상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안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에도 계속되는 차별, 여기에 이제 일본 사회에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서서 항의하고 뭐 이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고교 무상화 전국 연락회라고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가 역사 NGO 포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동포 문제에 왜 입을 닫고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상은 뭐 불편했고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우리도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전히 이런 거죠. 그 분단이 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일본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국가보안법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는 어기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민모임이 만들어졌을 때는 두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 사회에 알리자. 그리고 조선학교를 찾아가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니 우리가 찾아가서 이슈화 시키자. 사실은 그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한 것도 이 조선학교 지지 지원하는 운동이 국가보안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6.15 공동선언이 있고 이 부분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대통령조차도 제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되고 박물관에 가야 된다라고 하고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물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오면서 더 남과 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는 참 기묘한 시간들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보안법은 여러 가지 악법적 요소가 있다. 더구나 거기에 7조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를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공동체, 민주적 의지 이런 절차를 온 아이들로부터 비롯되지만 온 국민으로 확산해 가려면 이거는 어느 지점부터도 논의하고 뭐 폐지가 당연한 거겠지만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상력의 빈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자기 검열을 해가는 그런 어떤 노예적 삶을 살게 만드는 굉장히 비민주적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특히 7조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늦었지만 먼저 해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7조부터 폐지 운동을 시작해서 전면 폐지까지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할 감사합니다.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